질병론을 통해서 현대인이 어떻게 해서 만성질환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이걸 이해를 해봤고요. 그리고 건강론에서 그렇다면 지혜롭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해서 우리 조상들이 발견해 놓은 양생공, 이른바 정통기공수련이 현대인의 만성질환의 치료의 비법이 된다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강의의 주제는 암이라서 이제 이걸 암에 국한시켜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암 이야기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봤는데, 일단 만성질환의 이 끝판왕, 대표라서 지금 암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이 정도의 인식이 한의사 집단에서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확산되면 그 이후에 만성 디스크, 만성 협착증,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협심증, 기타 각종 난치성 피부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아마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 치료라는 주제로 이걸 이해를 하고 나면 만성질환의 병명을 불문하고 다 일맥상통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원장님들은 아마 그때도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먼저 암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치료가 안 되는데 어떤 문제가 안 풀리면 그동안 내가 해왔던 사고방식, 가치관을 한번 바꿔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발상을 전환해 보는 거죠. 계속해서 세포나 바이러스만 뚫어져라 찾아보다가 문제가 안 풀렸으면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볼까 하는 시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지만 해결책을 그동안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도 못 찾았다고 하면 암에 대해서도 뭔가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먼저 암은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체 내부의 변화에 의해서 시작된다. 한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정기가 허해져서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혹시 인체에서 뭔가 자체적으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서 답이 안 찾아지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풀려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체에 생기는 돌연변이 세포는 다양하게 생기죠. 암세포만 돌연변이가 아니라 수도 없이 돌연변이는 말 그대로 세포의 세포 분열 횟수에 비례해서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죠. 랜덤하게, 완전 랜덤하게 생겨나고 있는데 왜 하필 암만 두드러질까? 혹시 그렇다면 뭔가 다른 돌연변이 세포에서 줄 수 없는 뭔가 이익을 주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사회의 만성질환은 암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암이 제일 무서우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세계의 석학들은 만성질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병리적 현상을 강조를 합니다. 저체온, 체온이 떨어지고 저산소, 산소, 세포의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고혈당, 혈액에 넘치는 당은 늘어나고 이런 누구나 지적하고 있는 공통 특징을 일관된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보편성이 확보가 되려면 이 정도가 다 충족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이제 과학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도 해결이 돼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제안하는 건 그동안에 이제 물질과학이 아니라 물질과학 때문에 그 부분주의나 순간주의에 집착하는 오류가 너무나 이제 심해져 있고 이제 이 얘기는 지필동기 카테고리에 자세히 써놨기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서 생명과학에 기반해서 한번 암을 풀어보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물질과학에 기반했을 때 놓쳤던 생명의 속성들, 한의학에서 강조하는 전일관 그리고 항동관을 과학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히 답이 풀려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질과학은 뭐 세균, 바이러스처럼 눈에 뭔가 보여 할 때는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건 이제 인류의 소중한 문화이긴 한데 암처럼 몸이 스스로 변해가지고 말 그대로 정기가 허해져서 나타나는 변화나 증상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속수무책이죠. 지금처럼 이제 비참한 상황이 됐는데
이제 제 이야기는 먼저 암에 대한 과학적 사실들을 확인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기반 지식이 있어야 그걸 토대로 사유를 시작해 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암세포에 대한 일반 상식을 살펴보면 먼저 이제 암세포는 계속 분열하면서 무한 증식한다. 이것 때문에 아주 이제 무섭게 막 묘사가 되고 있죠. 마치 막 괴물처럼 묘사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건 뭐 사실이고요. 암세포 주변에는 유독 지방 조직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 이건 제가 예전에 한의사가 된 초기에 공진단 강의를 하신 그 원장님께서 해주신 얘기인데 이제 자기 지인 중에 암세포를 가지고 실제 실험을 하고 있는 그 연구를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맨날 하는 말이 이거였답니다. 암세포를 잘라보기만 하면 지방이 막 뭉쳐져 있더라. 지방 조직이. 그때 들었던 말이고요. 그리고 암세포는 산소가 있건 없건 무조건 무산소 대사를 한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그냥 고장나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그러니까 없어도 될 정도로 무산소 대사에 의존을 한다는 거죠. 산소가 있건 없건.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정상세포하고 다른 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젖산 같은 노폐물이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막 아프고 기능도 못하게 되고 다 이제 막 비정상적인 생리상태가 돼버리는데 이런 특징들은 뭐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이고요. 그거 외에 이제 최신 견해라고 해서 이건 제가 한의사 보수 교육으로 동영상 강의를 이제 협회에서 보내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암에 대한 그 강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국제암연구소와 미국 국립암협치 이런 데서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보면은 기존에는 암의 발생은 유전과 관련이 클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의사들 중에도. 그래서 이제 이런 가설에 근거해서 뭐 DNA 분석이라든가 이게 엄청 고가입니다. 막 몇십만 원, 막 몇백만 원 하는데 이런 걸 환자들한테 유용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뭐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대형 병원에서 이러고 있는데 이 최신 지견에 의하면 암의 발생이나 전이에 유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다. 얼마? 5% 이하다. 이게 빅데이터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다? 개인의 생활 습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 이게 이제 최신 견해로 밝혀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뭐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막 DNA 분석을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참고를 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저산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산소로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하는 건 개인의 생활 습관이 좌지우하는 비중이 훨씬 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임계치를 넘어서 암세포 같은 게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됐다. 그때 어떤 암이 먼저 발생하느냐. 그럴 때는 이제 뭐 그 사람의 직업이라거나 평소 습관이라거나 자세라거나 뭐 그때 환경이라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될 거라고 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때 이제 유전도 그때 아마 관여를 하겠죠. 뭐 대장이 먼저 나빠질 거냐, 폐가 먼저 나빠질 거냐. 그럴 때는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존 견해는 암은 암세포가 문제야. 원인은 몰라도 일단 암세포가 생겼을 때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암세포가 문제를 일으키고 또 막 암세포가 전이를 일으키니까 또 문제가 커지고 이렇게 암세포의 문제로 막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설 때문에 암세포를 줄이면 치료에 가까워지는 거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항암, 방사선, 수술 이런 게 다 지금 암세포를 줄이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죠. 암세포 숫자를 줄이는 것에. 그런데 암에 대한 최신 지견은 암의 발생과 전이는 암세포와 주변 미세생리 환경과의 협동작용으로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암세포만 족치는 걸로는 한계가 있다. 이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을 이전보다 더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뜻인데 저는 이제 이 최신 지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암세포와 주변 조직들 간의 상호 협동작용이 일어나는 이 대사 생리 환경 자체가 나빠져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포괄적인 대사 질환의 한 형태로 암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이런 관점으로 이 최신 견해를 이해하면
제가 주장한 이론과 거의 싱크로율이 100%에 근접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런 최신지견을 제가 일찍 알았다면 아마 몇 년 전에 강의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답을 찾았다 생각을 해놓고도 하나같이 막 유전자 검사가 중요한 것처럼 떠들어 버리고 마치 암세포만의 문제인 것처럼 막 이 조장을 하고 하니까 저도 혹시 제가 놓치는 게 있나 하고 이제 강의를 하기에 좀 주저했던 건데 이런 최신 지견이 발표되면서 저는 이제 제 이론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일단 이 정도 상식은 알고 계셔야 이제 이 이후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때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학이 아니고 현미경, MRI 이런 게 아니라 생명과학의 관점으로 한번 인간을 생각해 보자. 이게 제 주장이고요. 그래서 그 기반을 생명의 중심 원리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생명 활동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인간 DNA부터 한번 따져봤죠. 인간 공통 DNA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탄생을 했나. 그걸 이제 인류 진화사를 거쳐서 따져봤고요. 그래서 이제 체를 이해하는 거고, 동시에 이 DNA로부터 발현된 육체를 가지고 음식과 산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그걸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게 생명체니까 그 대사 이론을 통해서 용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를 함께 봤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본 거죠. 그래서 DNA를 가지고 이제 들여다보니까 최소 300만 년 이상 수렵 채집기 생활에 적응해서 진화를 해왔다. 다시 말해서 이때 인간 공통 DNA가 완성이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한테는 다행이죠. 이 의사들한테는 다행입니다. 10만 년 전부터는 진화가 멈추기 때문에 지금 이 가설을 가지고 임상에 쓸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지금도 10만 년 이 이후로도 계속 막 진화가 크게 일어나 버렸으면 이 이론을 쓰기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DNA는 수렵 채집기 때 완성이 되고 지금까지 잘 안 변했기 때문에 수렵 채집기 생활 양식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걸 이제 제 강의에서는 GS론이라고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이게 이제 질병론에서의 핵심 내용이었죠. 그리고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수렵 채집기가 아주 길게 있었고, 그 다음 농경 목축기가 뭐 한 15,000년 정도 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보통 길게 잡으면 10만 년, 정보사회가 한 100년 전부터 됐고요. 저는 이제 참고로 한의학, 이제 서양의학은 사실 의학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조잡한 오류투성이고요. 그건 이제 의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의학은 아주 장점이 많죠. 한의학에 쓰고 있는 침, 약 이런 것들도 아주 효과적인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일단 한의학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에 기반을 해서 발달한 의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기를 돕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성 질환일 때도 아주 효과적인 경우가 많죠. 다만 저는 이제 한의학이 발달한 주 무대가 농경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거 이제 동아시아사. 그래서 농경시대에는 이제 어떤 게 화두가 되냐면 이 GS 때는 생활 습관은 좋지만 제일 핵심이 먹이가 없으니까 음식이 부족하니까 많이 이제 굶어 죽는 게 화두였죠. 그래서 이 몇백만 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음식을 어떻게 얻을 거냐 이 기술을 연구를 합니다. 그 결과가 농경과 목축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의학이 발달한 동아시아는 농경 사회가 이제 주축이 되는데 이 농경 사회의 특징은 이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많이 얻으니까 먹이가 해결은 되지만 이제 문제가 남죠. 이제 계급 사회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른바 이제 착취가 이루어지면서 일반 대중들은 오히려 음식이 더 이제 궁핍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단백질류.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단백질류 고갈이라든가 내지는 이제 식량 자체가 부족해진다든가 내지는 이제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 이런 다양한 이 영양소군의 균형이 깨진다든가 이런 음식으로 인한 문제가 여전히 1순위가 되고 또 이 계속 노동을 하죠. 노동을 하니까 이제 일반 대중들은 노동력에서 늘어나는데 그러면서 노동으로 인한 과로 내지는 육체적인 긴장 이런 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연히 이제 이때도 스트레스가 인간 사회에 있는 이상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으니까 스트레스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는 그런 문제에 집중되는 해결법이 아주 효과적인 게 많죠. 일단 한약으로 대표되는 것은 음식의 궁핍 내지는 영양소 불균형으로 인한 것에서는 아주 효과적인 경우가 아주 많고요. 그리고 육체의 과로 내지는 몸의 긴장,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걸 해결할 때는 침법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는 하지 운동 하나가 부족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귀족이건 뭐 농민이건 불문하고 하지 운동이 부족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지 운동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나타나는 이런 질환군에 대해서는 대처법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 하나의 예가 이제 동의보건에 보면 신형장부도를 보면 이 사람 머리가 있고 사람 몸통 이렇게 있고 입을 벌리고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다리는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다리 운동이 부족하거나 이런 건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 운동은 딱 해놓고 나머지 양생 삼조건에서 하지 운동 빼면 남는 게 몸의 이완과 마음의 이완이 남죠. 그래서 편안하게 앉아서 몸에 힘 빼고 마음에 호흡을 하면서 호흡 명상을 하고 있는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련의 대표고, 그 정도로 수련을 강조했다고 하는 동의보감에서조차도 하지 운동은 논하지 않을 정도로 이 좌식 생활로 인한 문제는 핵심 컨텐츠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뛰어난 이제 한의사분들도 약이나 침을 잘 써서 환자를 잘 보는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 암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완벽한 해답을 갖추기에는 좀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100년 전부터 하는 이제 정부 사회에서는 완전히 생활 습관이 변해서 누구나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약이나 침이 도움은 되지만 한계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런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의학은 이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앞에서 했던 대로 GS 때처럼 일단 섭생을 바꿔요.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섭생을 바꿔서 한 3달 이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증상이 남았어. 그때는 몸에 이로운 한의학에서 찾은 방법을 약을 쓰고 침을 쓰고 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치료를. 그렇게 한 3개월 했어. 그런데도 뭔가 증상이 남았어. 그때 갔을 때 지금 뭐 서양의학에 뭐 검사를 해본다거나 이런 게 맞는 순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리고 이제 용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때 대사 이론을 들여다보면 ATP로 이제 귀결이 되죠. 대사의 목표가 ATP고 더 많은 ATP를 얻으려면 산소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체내에 가용산소가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이제 따져본 거죠. 뭐 산소는 인간뿐 아니라 지구 생명체 대사의 필수 원소가 됐고요, 이미.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호흡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인과관계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자, 이제 말 그대로 핵심, 암에 대한 핵심 내용인데, 인체는 왜 암세포를 선택하는 것일까? 인체가 선택하는 거라고 가정했을 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대인의 생활습관은 세포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에 굳이 이 무서운, 그냥 막 계속해서 분열하고 젖산 만들어내서 막 모든 걸 힘들게 만드는 굳이 이 암세포를 선택을 할까? 이걸 따져보면, 먼저 이제 인간 공통 DNA에서 의학적 취약점을 도출해 봤고요. 혈관계, 신경계 따져봤었죠. 그리고 GS 때와 현대인의 생활 습관을 비교해서 이 리스크를 따져봤고요. 이제 암과 3대 병인의 그 포괄적 이해까지도 이제 함께 해볼 건데, 저체온과 저산소, 고혈당 이 3가지가 3대 병인이라고 다 지목을 하고 있죠. 이걸 다 고려를 해서 한번 따져볼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지금까지 공부한 기반 지식을 다 자기 머릿속에 담고 있다고 가정하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암세포가 왜 생겨나는지. 암세포의 출생 비화입니다. 이제 앞에서 누차 설명한 것처럼 이제 생활 습관은 운동, 식사, 수면, 마음 이런 카테고리로 나눠지고요. 우리는 이제 명확하게 그 표준 점수를 기준을 알고 있죠.
종일보행, 자연물, 규칙적인 수면, 유유자적한 마음 상태. 현대인들은 몸에 해롭게 살고 있고, 그 결과 일단 가장 치명적인 하주 운동 감소부터 근력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감소되고, 이 혈액순환 감소되면서 저체온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거고요. 전신 조직이 약해지고 공격기 질환, 심장 무리하면서 혈관계 질환으로 발전을 하고, 열량 소모 감소되고, 그러면서 탄단지 과잉과 합쳐서 고혈당으로 발전하기가 쉽고, 또 혈액순환은 더 나빠지고, 그러면서 각종 대사질환이 우후죽순 나타나기 시작하고, 신경계 문제까지 두드러지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저산소를 수장하게 되고, 그 결과 인슐린 저항성이 늘어나면서 다시 또 대사질환으로 악화되고, 계속 악순환이 쌓이면서 전신이 뭐 하여튼 다 온만 가지가 다 문제가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모든 만성 질환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게 우리 몸에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앉아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몸의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세포다. 내가 이제 세포라고 시뮬레이션을 해봅시다. 세포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이 위기 상황을 극복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제일 좋은 건 뭐 대뇌피질이 각성해서 다 고치면 제일 좋지만, 일단 이건 대뇌피질의 영역이니까 자율신경계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조금이라도 대처를 할 수 있을까? 보면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핵심이 이 빨간 분홍색 라인입니다. 분홍색 라인. 하지 운동 감소, 혈액순환 감소, 저산소, 인슐린 저항성, 고혈당, 대사질환. 이 라인이 제일 핵심인데, 이제 제 가설은 암세포는 이런 이제 저체온, 저산소, 고혈당, 특히 이 저산소 하나가 일당백인데, 저산소 상황에 특화되어 적자 생존한 돌연변이 세포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님과 같은 견해인데, 이렇게 하면 앞에서 제가 제기했던 세 가지 발상과 암의 그 최신 지형까지 모조리 다 만족하는 해답을 줍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만성질환자의 몸 상태라고 했죠. 뭐 암 환자건 다른 환자건 간에 이게 그 상태예요. 몸 상태. 일단 이 산소가 없는데 영양분이 막 쌓이니까 이게 이제 막 쓰레기로 변해간다고 했죠. 써먹지를 못하니까 썩어가는데, 예를 들면 뭐 최종 당화산물이라든가 결국 뭐 염증 수치 올리고 하여튼 모든 세포 내 모든 생리 환경을 악화시켜 버리는데, 이제 그게 고혈당이라는 걸로 지금 대별을 해놨습니다. 쓰레기가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산소는 계속 부족해가. 이 뭐 운동도 안 하고 마음도 막 복잡하고 잠도 잘 못 자고 막 이러면서 하여튼 산소가 계속 부족해지니까 이걸 에너지가 영양분이 넘쳐도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를 못 만들면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못하죠. 뭐 이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못하고 에너지도 못 만들어내고 그냥 옴짝달싹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앉은 상태로 죽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점점 돈이 없어서 망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세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넘쳐나는 이 쓰레기,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영양분, 에너지로 바뀌는데 지금 쓰레기로 늘어나잖아요. 조금이라도 남아도는 영양분을 다 모아서 산소가 없을 때도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무산소 대사라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바꿔 쓰자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거 이렇게 하면 몇 가지 문제가 그래도 좀 임시 방편으로 나아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남아도는 영양분을 모으려고 남아도는 영양분을 지방 형태로 바꿔가지고 암세포 주변을 막 공급을 하는 거예요. 몸에서. 그래서 이 돌연변이 세포 중에 미토코리아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무산소 대사 할래. 무산소 대사 능력을 왕창 키운 암세포가 딱 체포되게 돼서 그 암세포가 막 이걸 에너지로 바꾸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 입장에서는 이걸 얼마나 하는 게 좋겠어요.
쓰레기가 한이 없이 계속 들어오니까 주인이 철이 없으니까 계속 쓰레기가 늘어나니까 계속 하려고 하는 거지. 계속. 무한 증식.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암세포는. 그래서 암세포 특징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현재 밝혀진 암세포의 특징과 싱크로율 100%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때 만들어진 젖산 때문에 막 생리환경 망가지고 이 암세포 때문에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막 죽어가고 하는 문제는 분명히 나오는데 앉아서 죽느니 나는 깨끗하게라도 죽겠다. 그러니까 해결책이 어차피 아닌데 우리 몸의 세포의 입장에서는 착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거죠. 그만큼 힘든 거예요. 지금 만성 환자들의 몸 상태는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혈당, 저산소 이게 이제 기본이 되고 그러면서 무산소 대사의 증가, 대사의 지옥이죠.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지옥. 어떻게 아무것도 옴짝달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는 늘어나는데 산소가 없으니까 에너지 못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없다, ATP가 부족하다 이 말은 그냥 죽는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지옥이죠, 지옥.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래서 저산소 조건의 혈당 소모에 특화된 암세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 생존에서 살아날 확률이 늘어나는 거죠. 지방 조직이 밀집돼 있고 무한 증식하고 오로지 무산소 대사만 한다. 엄청난 놈입니다. 엄청난 놈. 현대 최신 지원에서는 암세포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연하죠. 저산소가 생기는 게 암세포의 문제가 아니고 전신의 문제죠. 전신의 문제. 생리 환경의 문제. 그리고 생활 습관에 따라 그렇죠. 저산소가 되는 게 문제니까 운동, 명상, 음식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이 암의 복잡다단한 이런 조건들이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뉴스에 이런 게 나오죠. 암 환자 조금만 운동해도 생존 높아져. 근데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나오긴 하지만 어떤 환자가 이걸 보고 막 운동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그 수많은 조각 정보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문제가 어렵게 보일수록 아무리 어려워도 원리를 못 찾으면 문제를 못 풀죠. 원리를 알고도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허다한데 원리는 모르겠고 그냥 암세포 보니까 때려 죽여? 이건 정말 수준 낮은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산소 대사를 못하니까 산소가 없으니까 무산소 대사에 잘 적응하는 세포가 적자 생존한 게 저는 그냥 그 결과가 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하면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원리를 모르면 이제 그냥 마치 만성 디스크 환자한테 디스크 튀어나왔지? 봤지? 디스크 자르자! 이렇게 하고 똑같습니다. 암세포 생겼지? 암세포 죽이자! 완벽하게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제가 지금 제 입장에서 항암, 수술, 방사선 이런 걸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막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해도 먹힐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이런 지금 기존 치료법을 선택하는 건 환자의 선택사항이겠지만 이 3대 치료법을 쓰건 안 쓰건 간에 체내 가용산소를 늘리는 치료법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정통 기공수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세계적 석학들의 견해 아까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보도르 교수나 오토 바르부크 박사 이분은 이제 노벨의학상도 받으셨죠.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아보도르 교수는 저체온과 저산소가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이다. 오토 바르부크 박사는 저산소와 고혈당이 만성질환의 주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아보도르 교수 같은 경우는 사람이 병에 걸리는 단 2가지 원인. 저도 이 책도 사서 봤습니다. 많은 책을 사서 봤었는데 이 얘기는 좋은데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 저산소 이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횡설수설을 해버리는데 이분을 따르는 환자들도 많은데 참 이렇게 무책임한 책을 써버리면 어쩌자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이제 저체온 같은 경우도 온열요법 무슨 따뜻하게 피부를 쬐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신부체온의 문제라서. 그리고 신부체온이 올라간다 해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혈액이 하는 일이 다
줄어들어 있다. 이게 지금 포인트라서. 그리고 이제 고혈당 같은 경우 뭐 식이요법의 기본 원리로 쓰이고 하는데 저산소는 유독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분들뿐만이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저산소에 대해서 완벽한 해결책을 낸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 성격상 만약에 그런 걸 봤다면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추천해 줬을 건데 어쩔 수 없이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양생공수련, 정통기공수련을 하면 저체온, 저산소, 고혈당이 한꺼번에 다 호전된다는 것.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렇게 이제 사실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고등학교 생물, 대학교 물리 정도면 다 풀리는 건데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책임이 제일 큰 건 당연히 이 주류의학이죠. 주류의학에서 정말 헛짓을 하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치료라고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환자들은 기존 주류의학을 못 믿고 각자 도생을 해보겠다 해서 이제 민간요법을 찾는데 이 민간요법은 또 헛발질을 하고 있고 알고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이 전체 시스템이 흘러가는 걸 꼭 이게 한눈에 딱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전체 틀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도 헷갈려요. 어떻게 해도. 이 중에 하나만 머리 쳐박고 보면 어떻게 해도 이 정답을 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보면 이제 전체 시스템이 눈으로 들어오면 뭐 디스크네 무슨 중풍이네 고지혈증이네 무슨 피부병 이게 다 만성질환인 경우에는 이 시스템 전체를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밖에는 근본치료법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병원에 가면은 너 병명이 뭐냐? 이에 따라서 검사법 달라져, 치료법 달라져, 권장하는 생활습관 달라져.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냥 말단의 증상에만 집착을 하고 있는데 이 증상은 그냥 체질 따라 상황 따라 우연히 다 바뀌어버리거든요. 우연히. 말 그대로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속수무책. 그래서 안 낫죠. 안 낫고 뭐 관리가 되는 것 같다가 좀 있으면 더 악화되거나 병명이 바뀌거나 이게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이제 병원은 못 믿겠다 하고 이제 환자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뭔가 막 다른 걸 찾아서 막 인연 따라 막 찾아다니는데 이 민간요법도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거.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제일 유행하는 게 하여튼 쉬워야 돼요. 유행을 하려면 쉬워야 되는데 식이요법 얼마나 쉽습니까? 식이요법. 설명하기도 쉽고 실천하기도 쉽고 그리고 좀 공부했다 하면 이제 명상인데 명상도 설명은 쉬워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안 좋겠냐. 그럴 것 같은데 핵심을 놓친다는 거예요. 핵심을. 하여튼 제가 본 케이스 중에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가 힐리언스 썸말인가? 이시영 교수님인가? 하여튼 의사들 중에도 이제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병원에서 그걸 보고 들으니까 더 안 되겠다. 만성질환자는 좀 다 모아서 좀 잘 치료해보자 하고 힐리언 썸말인가 그걸 뭐 강원도인가 어디 공기 좋은 데 만들었는데 몇 년 전인데 우연히 저도 이제 이렇게 좋은 데가 있구나 하고 우연히 그걸 인터넷에서 봤나? 프로그램을 보는데 요가야.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요가를 하면 되겠습니까? 요가라고 하면 뭐 서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때 유행하던 게 이제 앉아서 하는 좌식 아사나 이런 계열도 유행을 하던 때라서 참 잘 되기가 어렵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려오는 뭐 말이 별로 없는 걸로 봐서는 성공을 못 하신 것 같죠. 하여튼 그런 시설에서 그렇게 이제 음식도 좋고 공기도 좋고 이런 데서 이런 정통기공 한두 가지만 알아도 엄청나게 많은 암 환자들이 다 나을 겁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워요. 아까워. 이 이론을 좀 알아가지고 누가 능력 있는 분이 좀 잘 좀 써먹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참 하필이면 딱 이 핵심 변수만 딱 빼놓고 그냥 건드리고 있어가지고 아깝죠. 아까워. 주변 변수는 주변 변수로 쓸 때 효과가 있는 거죠. 하여튼 기존 자연의학자들도 음식이나 명상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고 운동을 아예 몰라요. 아예. 운동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걸 충족시키려면 뭐 기공이라든가 양생공은 들어보지도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 100년 전 치료법에 불과한 음식이나 명상은 보조 변수라는 거. 그래서 제1변수인 운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식사, 운동, 수면, 마음 네 가지를 모두 보완하면 제가 강의 제목에 얘기했던 만성질환의 근본 치료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이해하면 해결하는 시간 문제. 물론 이제 환자의 실천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기존 암치료법들은 음식이나 명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이분들도 참 쉽지가 않은 일이라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좌식 생활의 폐해에 대한 병식이 없다. 특히 하지 운동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모르고,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전신 혈액순환 감소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예 몰라요. 그래서 무슨 뭐 니시 운동에 모관 운동 이런 거 하면서 하지 운동이 혈액순환이 좋아질 걸로 막 선전을 해버리니까 참 어려워지는데, 그로 인한 이제 저산소, 이게 핵심이 되고요. 근데 이렇게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뭐 만점 운동 습관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스포츠는 이렇게 몸이 나쁘다 이런 책이 막 설치고 있는 사회가 돼버렸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걸 이해하시는 원장님들은 자기부터 실천을 하고 환자들한테 잘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조건 하나가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이렇게 이제 이 노화학을 전공했다고 하는 이 교수도 운동은 스포츠는 이렇게 몸에 나쁘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책이 나올 정도로 이 관점을 잘못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이제 가끔 뉴스에 나오는 뭐 유산소 운동 주 5일 하루 30분씩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안 하는 것보다야. 이제 환자들은 이런 거 보고 막 저하고 상담하다가 저는 하루에 1시간이나 걸어요 막 이러는데, 안타까워서. 동시에 또 이런 것도 나와요. 운동 많이 할수록 만성질환 위험이 낮아진다. 근데 이제 원장님들이 환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지식이 나오고 이런 지식이 나오고 이런 지식 막 함께 막 수백 가지가 주르르 기사로 떠요. 정신이 없죠. 이렇게 정신이 없으면 이제 그냥 본능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건 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걷기나 할까, 아니면 뭐 명상이나 요가나 할까, 앉아서 하니까 덜 힘드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건데 참 기준을 못 찾으면 전문가라고 해도 이렇게 헤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운동이 참 까다로워요. 다시 생각을 해봐도. 종일 보행을 해야 되니까. 이 참 말이 쉽지 이 시간을 어떻게 냅니까? 이걸 해서 암이 좋아지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좀 대단한 분들이죠. 하여튼 다리에 걸리는 부하가 걷기가 기준이 됩니다. 표준이니까. 작으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긴 있지만 미미하고, 짧은 시간 효과 보려고 막 달리기 같은 거 해버리면 활성산소 증가, 이것도 그렇고 뭐 다른 노폐물도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문제가 돼버리고. 그래서 이게 하지 운동은 충분한데 활성산소라든가 다른 노폐물이 안 생기게끔 어떻게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로, 이게 진짜 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기공, 양생공에 담긴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한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토대로 임상에서 경험에 비추어서 이제 그 기준을 좀 대략 정해보면, 나는 걷기 하겠다. 그러면 이 건강인, 문제가 이제 병이 없어 이런 분들은 한 2시간 내외 정도라도 해주시는 게 좋고, 양생공으로 치면 40분 내외 정도. 그리고 이제 몸이 안 좋긴 안 좋은데 아직 뭐 조금 경증이야. 그럴 때는 한 3-4시간 걷기로 하면, 그때 양생공으로는 한 1시간 이상 정도를 권하고요. 이제 중환자야. 심각해. 저는 이제 암 환자라고 하면 초기 환자라도 암이면 중환자로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걷기는 진짜 이제 원래 조건 그대로 6시간 이상 정도를 권하고요. 이게 어렵다 하면은 양생공 수련, 정통 기공 수련으로 한 1.5에서 2시간 정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제 경험치라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 원장님도 참고를 좀 하시고요. 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아시겠죠? 걷기 1시간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건강 유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완벽하게 건강해지려면 GS 때처럼 살거나, 쉽지가 않죠. 아니면 문명 생활을 유지하면서 식이요법과 함께 양생공 수련을 하거나 정통 기공 수련을 하거나, 이게 제가 확신을 가지고 권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식이요법과 함께 정통 기공 수련을 하면 반드시 호전된다는 거. 반드시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그래서
GS 때의 식사, 운동, 수면, 마음. 그러니까 생활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것의 GS 기준과 지금 현대의 그 차이를 비교를 해보고 그 차이를 다 메꿔주면 되는데 이제 만만치는 않죠. 방법을 모르면. 음식에 대해서는 식이요법으로 특히 채소와 한식 밑반찬 그리고 약간의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 이 정도로 하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운동, 수면, 마음은 양생공수련, 정통 기공수련이 동반되면 아주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되더라.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서양 의학이 참, 이 서양 애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노력을 하죠. 미국 암연구소 발표자인데 몇 년 전 건데 한번 보세요. 이게 신문에 나온 건데 무슨 이 말을 하는 게 유치해요. 너무 유치해서 아니 내가 어떤 암에 걸릴지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식도암이라고 해도 이거 하면은 식도암 안 걸려? 이거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문제점이 뭐냐면 막 돈을 수억 들어서 데이터를 모집해서 통계 처리를 하면 어떻게든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냥 발표를 해버리는 거지. 빅데이터라고 하면 누구도 그냥 반론을 제시 못하고. 왜? 다른 더 좋은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진짜 이 단체로 바보가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관점이 없으면. 이게 그 좋은 예죠. 암 발생 맞는 신체 조건과 식습관, 운동 기준. 체질량 지수. 이 건강한 사람을 재봤더니 BMI가 이렇더라 하고 지금 막 만신창이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BMI 만들면 건강해지더라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일 뿐인데 뭐 좋아지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담보가 되는 건 아니죠. 운동 기준은 진짜 턱도 없이 말도 안 되고 양생공에 비해서 정밀함이 떨어지고 뭐 이런 음식 기준은 뭐 난잡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서 읽지 않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수면과 마음에 대한 기준은 아예 빠져 있고 하여튼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될 정도라서 그래서 집필동기 카테고리 보면 제가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이 단체로 미쳤나? 어떻게 고등학교 생물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오류를 저지르지? 저한테는 좀 충격이어서 집필동기 카테고리에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복잡해서 실천력은 떨어지고 실천한다 해도 효과가 작아요.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치료를 한단 말이냐. 암의 근본 치료.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권하는 걸 지금 요약을 해놨습니다. 물론 암뿐만이 아니라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기본 치료법이 되는데 건강과 치유를 위한 권장 생활습관 요점. 이건 제가 너무 중요해서 이미 공지사항에 다 발표를 해놨어요. 공지사항 카테고리에 생활습관 핵심 요점이라고 치면 이 내용이 다 뜨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 정말 급하거든요. 당장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대중 강의를 통해서 이걸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게 마찬가지 공지사항 카테고리에 암의 과학적 이해와 근본 치료. 지금 이 강의하고 똑같은 제목이죠. 사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일반인들은 일단 급하게 써야 되니까 이 결론 위주로 설명하는 자세히 설명을 해놨고 오늘 강의는 그 과학적인 근거와 시종 연결되는 그 과학적 사유의 논지를 알려드리는 게 더 목적이 크죠. 그래서 이거 이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가공식품은 되도록 피하고 탄수화물은 양을 줄인다. 밀가루 음식 해로운 거 아까 충분히 얘기했고요. 각종 기호 음료도 하여튼 몸에 좋은 건 없습니다. 간식은 채소류. 간식은 채소류 이것만 실천해도 엄청 생활이 바뀝니다. 곡류 주의하실 거, 과일 주의하실 거, 한식 밑반찬류 아주 중요하죠. 상온의 생수, 갈증이 있을 때 적당량. 다양한 자연물 식재료, 이거에 엄청난 많은 의미가 있고요. 자연물 식재료, 아까 그 자연물 식재료가 얼마나 몸에 이로운지는 얘기했죠. 하루 300에서 750g 정도의 채소를 얘기했는데 사실 이 숫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치인데 이걸 이제 막 기공수련을 모르면 양생공을 모르면 이게 막 1.5kg, 2kg 이렇게 막 무리한 요구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뭐 하루에 300g 이하로 내려가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이 정도로 지금 설정을 해놨어요. 중요한 건 이것도 중요합니다. 10종 이상.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의 자연물은 하나의 우주다. 그 우주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다양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한식 밑반찬도 마찬가지입니다. 5종 이상. 이게 뭐 날마다 못 바꾸겠죠.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뭐 보름에 한 번이라도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식당에서 되도록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하는 메뉴를 고른다. 어육류는 아까 필수 아미노산 얘기를 드렸죠. 옛날처럼 막 고기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대체하는 식물성 단백질을 굳이 그 장점을 과장할 필요는 없고 양질의 고기를 소량으로 주기적으로 섭취. 소량을 주기적으로. 반찬 정도로 먹어주면 제일 괜찮습니다. 반찬 정도로. 그리고 과식은 삼가하고 잠자기 3시간 전부터는 배를 비운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한 5시간 전부터 하면 더 좋죠. 저절로 시간 제한 식이요법이 저절로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12시간 이하로 제한한다. 중환자는 9시간. 8시간이 좋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심한 것 같고요. 뭐 환자가 의지가 있다면 8시간 할 수도 있겠죠. 음식 섭취 총량은 운동량과 허기감을 고려하여 조절한다. 그리고 10시 이전에 잠자리. 만점은 9시. 만점. 해자축. 해자축. 그게 이제 수면 시간이 되면 좋고요. 잠자기 30분 전부터 조명과 소음 조절하고 뭐 GS 이런 생각하면 양생공을 수련한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강추하는 거예요. 충분히 하려면 한 30분, 힘들면 한 20분 정도라도 잠자기 직전에 딴짓 하지 말고 특히 잠자기 직전에 휴대폰 같은 거 쓰면 아주 해로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잠이 든다고 해도 수면 퀄리티가 떨어져 버려요. 잠이 안 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기운을 다스리고 바로 눕는다.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 줄이고 되도록 서서 움직이는데 해로운 게 스마트폰 쓰는 시간, PC, TV, 운전하는 시간, 특히 해로운 시간들 이야기 드렸고요. 이제 뭐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시간은 제외하고 가능하면 줄이는. 그래서 진짜 중환자들은 아니면 이제 원장님들이라도 몸을 좀 진짜 생각한다고 하면 바로 이 책상 버리고 스탠딩 데스크를 쓰시는 게 좋아요. 스탠딩 데스크도 이렇게 가만히만 있으면은 또 문제가 복잡해지고 약간씩 움직하면서 아니면 무릎을 살짝 참정부처럼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있으면서 이러면은 아주 고급 섭생법이 됩니다. 이제 이게 포인트죠. 가능한 자주 양생공을 수련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하루 3시간까지는 다다익선. 저는 개인적으로 한 5시간까지는 해봤는데 6시간까지는 해봤죠. 근데 한 3시간까지는 안전하게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 암 환자라 해도 한 2시간 정도를 하면 당신이 좋아집니다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흡은 늘어나야 되고 편안하게 늘어나야 되고 전신이 더워진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복부 진폭이 늘어난다. 이게 필수고요. 좀 처음 시작할 때는 짧게 하셔야 돼요. 짧게. 30초도 좋고 1분도 좋아요. 뭐 5분, 10분 되면 더 좋고 나중에 이제 여유가 되면 뭐 늘려가면 되는 거니까 안전하게 하셔야 되고 틈틈이 명상하고 번뇌를 줄이고 인생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긴 시간 축에서 바라보면 대부분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 시간 축에서 내가 한 10년 후에도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 다 풀리니까 이제 이게 심각하면 이제 명상도 쓸 수가 있겠죠. 식사, 수면, 운동, 마음. 이걸 이제 요약을 해드렸고요. 그 중에 핵심이 뭐다? 양생공 수련. 정통 기공 수련이 빠지면 참 어려워요. 이론을 알아도 해답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저는 정통 기공 수련이 문명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저체온과 저산소를 동시에 치료하는 비법 중에 비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암에 대해서 그 인과관계와 치료법을 대충 요약을 해봤고요. 뭐 아무리 떠들어봤자 치료가 진짜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원장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치료한 말기암 환자는 3케이스예요. 그래서 3케이스 치료해서 제 말을 따를 동안은 다 호전이 됐습니다. 호전율 100%라고 저는 자랑을 하는데 물론 3케이스가 얼마나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비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뭐 이해를 하고 다만 이제 저는 특별한 걸 갖고 주장을 한 게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생물, 대학교 물리 정도의 일반과학, 특수과학이 아니고 일반과학의 지식을 가지고 이 사유를 전개해 왔고
그렇게 해서 인과관계를 밝히고 답을 찾았고, 그 제 입장에서는 그 세 케이스가 지금처럼 막 30케이스 이상 돼야지 실험 논문이지, 이걸 저는 그걸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A면 B다 이 명제를 정확하게 알고 B면 C다 이 명제를 정확하게 알면 A면 C가 될까 말까 이건 따져볼 필요가 없거든요. 당연히 맞는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인 사유에 의거한 거냐 의거하지 않았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케이스는 사실 이미 과학적으로 다 인과관계를 밝혀서 답을 찾았는데 정말 그럴까 한번 확인해 보는 정도로 쓴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암 환자, 희귀암 환자, 유방암 환자 한번 보죠. 먼저 60대 초반 폐암 환자인데 이제 원래 사업하시는 분이라 생활 습관이 아주 안 좋았어요. 음주 흡연 막 계속하고 어느 날 이제 기침하다가 피가 나와가지고 막 이제 몸도 안 좋고 이제 그래서 병원 갔는데 폐암 3기 후반, 기대수명 1년 이렇게 딱 와 저는 이제 의사들 이 진짜 무서워요. 기대수명 1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은 1년 살고 한 사람은 5년 살고 한 사람은 7년 살고 한 사람은 9년 살고 이러면 평균 내면 몇 년이지? 6년. 6년이 1357로 하면은 1년, 3년, 5년, 7년을 살았다. 그러면 평균 내면 4년이잖아요. 4년. 그런 사람한테 다 기대수명 4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답은 한 명도 없는 거거든요. 1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틀려, 3년도 틀려, 5년도 틀려, 7년도 틀리는 건데 이런 무식한 말을 막 평균이라고 해버리는 거 보면 참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제 장인어른인데 그때 설날 때 제가 이제 모셔다가 그때 한 2시간 강의를 들려드렸나? 그랬더니 자기도 한번 그래. 그럴 것 같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어떻게 그걸 이해하셨는지. 엄청 어려운데. 사업하시던 분이 하여튼 그러겠다 해가지고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황토방 요양원에 이제 방을 잡고 거기서는 이제 방 주고 음식만 주는 겁니다. 음식이 그때 이제 괜찮았어요. 그 한식 뷔페 비슷하게 반찬이 한 막 10몇 가지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제가 이제 밥 조금 먹고 거기 있는 반찬을 다 조금씩 다 먹어라. 그냥 과식은 하지 말고 조금씩 먹을 수 있는 만큼. 그렇게만 얘기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걸 제가 알려드린 거죠. 삼장공, 의배공, 산책, 종일 수련 프로그램. 종일 수련이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수련하다가 힘들면 걷다가 또 힘나면 수련하다가 더 힘들면 누워 쉬다가 또 힘나면 수련하다가 또 힘들면 걷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때 이제 알려드리고 가셨는데 실제로 하셨어요. 이걸 하셔가지고 한 달 만에 체감 체력이 급격히 상승.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되니까 몸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뭐 이렇게 피 안 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냥 체력 자체가 막 좋아져 버리니까 이때부터 이제 막 그 요양원 다른 환자들이 이 장인어른 보고 당신 나이롱 환자 아니냐 거짓말이지 막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개월째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전이가 전혀 안 됨 하면서 이제 그 의사가 막 이제 놀래했죠. 이 정도 너 당신 이 정도밖에 못 살아 이 정도면 보통 막 한 달 만에도 막 팍팍 나빠지고 그러는데 3개월 검사했는데 전혀 안 됨 이렇게 판정이 나와가지고 이제 의사도 놀라고 장인어른도 좋아하면서 방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첫 환자여가지고 감이 없었어요. 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그래서 그때부터 방심해가지고 좀 수련도 소홀해지고 이제 완전히 회사로 가신 건 아닌데 요양원에 있으면서 막 전화하고 막 가끔 사람들 오면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뭐 술도 좀 드시고 나중에 이제 처남한테 들어서 그냥 추측하고 하는 건데 그렇다 하여튼 2달 만에 다시 이 종양이 폐 쪽이라 기관지 이쪽을 좀 막아가지고 호흡이 막 힘들어져서 밤중에 막 119 불러가지고 응급처치 받고 이제 응급처치를 받으니까 당장 그 증상이 호전되니까 의사 말을 아무래도 이제 막 더 신뢰를 하겠죠. 그러면서 의사가 그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당신 내 말 안 듣고 이상한 짓 하니까 이렇게 나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6개월째부터 이제 의사 얘기를 따라서 항암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막 이제 수술은 어차피 못하는 몸이셨으니까 2개월째를 하다가 이때부터 정확하게 정말 기대수명 1년 정확하게 1년 만에. 그래서 저는
요즘 의사가 기대수명이 몇 년이다 얘기하면 병원에서 하는 그 해로운 생명력을 갉아먹는 해로운 치료를 받아도 1년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엄청 무서운 얘기인데 여튼 장인어른 케이스인데 암 치료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여튼 이 정도면 한 달 만에 엄청 좋아지고 3개월째 뭐 아무 전혀 없다 이런 정도면 엄청 열심히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깝죠. 이때 좀 제가 딱 확실하게 다짐을 받았으면은 이 정도면 보통 많이 잘 좋아지거든요. 처음에 이제 한 3개월 정도까지 경과가 좋으면 쭉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30대 후반 여자분 유방암인데 이분 이제 한의사입니다. 수기 치료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많이 하기도 하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그때 유방암 3기 후반으로 진단을 받고 이제 병원에서 좀 아주 네거티브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오셨는데 막 뭐 50견도 그때 갖고 있었고 이 50견 전문 한의원 갔더니 5년 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체력 저하도 극심하고 상하지 불균형도 심하고 하여튼 상대 보니까 상담했더니 식사, 운동, 수면, 마음 4가지 변수 모두가 진짜 최악 상태여가지고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한의사면 공부를 많이 할 건데 그러니까 기준을 모르는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이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치료하면서 상담을 해드렸더니 이런 내용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또 강의도 영향을 받았는데 여튼 또 한 달간 한의원 옆에 살아라. 제가 이제 그 장인어른 케이스 있은 후에는 좀 경각심이 생겼죠. 암 환자는 가볍게 다루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달았어요. 한 달간 와서 보고 듣고 배우고 가라. 그래가지고 식이요법 이제 간단하게 알려주고 양생공 마찬가지 양생공 정일수련 프로그램 의배공 뭐 참장공 휘비공은 이제 뭐 이렇게 참장공을 서서 이렇게 팔 천천히 움직이는 건데 50견 때문에 그냥 추가했던 거고 이건 뭐 하지 않아도 암은 낫습니다. 그래서 5일 만에 50견 증상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5년 봅시다 했던데 5일 만에 뭐 완전히 나은 건 아니고 조금 나아지는 건데 하여튼 5일 만에 시작이 됐다는 거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다 좋아지죠. 입면 시간도 좋아지고 이제 음식도 좀 잘 드시고 그러면서 마찬가지 3달 후에 검사했더니 악화석연 없다. 이 3기 후반 정도 되면 막 몇 달 만에 확 좋아지고 이러기는 어려운데 다만 계속 안 좋아지던 몸 상태가 호전돼 가는 것만 해도 이제 한 고비를 넘기는 거고 쭉 유지하면 조금씩 이제 세력이 선한 세력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만성 질환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치료가 되어가는 건데 지금 제가 이제 지속적인 관리를 신신당부를 했어요. 신신당부 왜? 제 장인어른 케이스 때문에 신신당부를 했고 현재 이제 2년째 잘 지내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직무수행, 수기치료. 환자 몸에 손을 대고 있는 만큼 상호가 깨지거든요. 몸의 이완이 깨지면서 긴장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을 해도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호흡이 위축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전화를 할 때마다 좀 불안하죠. 그래서 수기치료를 안 하면 좋겠지만 해야 된다면 수련을 더 하시라. 계속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 암 치료하다 보면 그 의사도 암에 걸린다. 저는 뭐 암세포가 뭐 이렇게 뭐 전염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믿지는 않는데 다만 암 치료를 하시는 분 중에 진짜 잘하시는 분 중에는 수기 치료를 하는 분이 꽤 많거든요. 근데 수기 치료를 하느라고 이 환자 몸에 압력을 가하면서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상호가 깨지면서 저산소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더 늘어납니다. 이제 그게 꼭 뭐 암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건 알고 계셔야 그래서 그런 치료가 또 고급 치료가 많잖아요. 실제로 환자분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 여튼 치료자 입장에서는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통 기공 수련을 꼭 함께 하시기를 권합니다. 꼭 암 치료뿐만이 아니고 이건 뭐 얘기를 이분이 제가 있던 그 병원에 찾아오셨을 때 한 몇 달 전에
유방암 한 초기 환자가, 초기는 아니 중기 정도 환자가 와서 음식 치료를 하는 그 원장님한테 상담을 받고 이제 치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분에 비해서 증상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안 좋아졌어요. 하여튼 이 비슷한 시기에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케이스여서 얘는 같이 써놨는데, 여튼 음식 치료도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 치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이것만 집착하지 마시고 이거에 함께 정통 기본 수련을 동반하면 이 음식 치료도 좋은 무기든 되니까 절대로 이거에만 집착하지 말자는 의미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워낙 많아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50대 후반 희귀암, 수지상 세포육종 4기, 이제 첫 수술하고 1년 만에 전이해가지고 막 재발까지 돼서 2차 수술까지 받고 방사선 치료까지 하고, 저는 사실 이렇게 이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막 항암 해버리고 하는 분들 오면 사실 자신이 없어요. 아무리 양생공 기공이 좋다고 해도, 생명력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렇게 막 다 막 몸이 망가져가지고 생명력을 극도로 약해져가지고 오면 좋아지기 전에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근데 이미 뭐 하고 오셨으니까 제가 뭐 방법이 없었는데, 체력저하 극심, 미각 상실, 식욕저하, 소화불량, 하여튼 거의 막 이렇게 시체처럼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분은 제가 이제 사연이 있어서 그 전에 개인적으로 제 환자였던 분이라서 받아주는 건데, 한 달간 마찬가지 근처 거주, 매일 치료 가자 해서 이제 똑같죠. 약식 식이요법, 이제 이거 뭐 반찬 골고루 먹어라 이런 거, 밥이나 과일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이 정도고, 양생공 정일수련 프로그램 마찬가지입니다. 의배공, 참장공, 양생보는 이게 참장공 자세로 천천히 걷는 거예요. 천천히 호흡 크게 하면서 몸에 힘 빼고, 특별한 건 없는데 마찬가지로 수련하다 쉬다가 수련하다 쉬다가 한 달 만에 체감 체력 급격히 상승. 공통적인 특징이죠. 미각 회복, 식욕 회복, 소화 기능 정상. 하여튼 뭐 이제 한 달 지났으니까 이제 보내드린 건데, 신신당부하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현재 지금 3년째 별무 이상 컨디션 양호.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보면 정상인하고 똑같이 살아요. 병원도 다 끊고 이제 가끔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고 있고,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강의하기 전마다 연락을 드립니다. 잘 살고 계시죠? 케이스도 써야 되는데 죽어버렸다 그러면 케이스 쓰면 비양심적이니까. 하여튼 이분은 아마 이제 5년 지나면 아마 뭐 완치 판정 받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재미있는 경험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암 환자 치료한다 이제 이렇게 주변에 누가 이제 들었던지 연락을 했던지 암이사 TV라는 데서 연락이 왔었어요. 이제 이 암이사 TV, 암을 이겨내는 사람들인가? 그 약자인데 암이사 TV. 여기 이 암이사 TV 사장님이 녹즙기 개발하신 분인가? 그래서 녹즙기 파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녹즙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암 환자한테 좀 많이 팔아보자 이런 속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좋은 얘기죠. 정보를 공유하겠다. 암을 이겨낸 정보를 공유하겠다. 그런 취지인데, 전화 와가지고 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이제 그래 나도 이제 말기암 환자 치료를 했다. 지금 거의 이제 완치될 것 같다 이랬더니, 식이요법을 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식이요법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안 믿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기암 환자가 식이요법도 안 하고 나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물어봐서 제가 정 의심스러우면 당신이 가서 인터뷰 해봐라. 내가 그 환자 연락처 알려줄게 해서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나중에 이제 이분께 물어보니까 한번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전화로 이제 이렇고 이랬다. 이렇게 해서 나 지금 다 좋아지고 잘 살고 있다. 이랬더니 연락이 없는 거야, 그 후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암 환자 치료가 된 거 정보를 일단 접수를 하면, 그 중에 자기 이 녹즙기 판매되는 게 도움이 되는 거면 정보만 이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운동을 고안해서, 그러면 운동을 아는 사람은 이제 정보를 내보내겠지. 녹즙기 팔고 식이요법 쪽 이제 막 그쪽 교육하는 분이니까 식이요법을 통해서 말기암이 나았다 이런 케이스만 모아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의에서 시작됐다 해도 그런 사심이 끼어 있으니까 환자들은 어떻겠어요? 이런 거 보다 보면 식이요법 해야 되나? 이런 생각만 하겠죠. 이런 생각만. 정보가 홍수가 되면 오히려 정보가 부족할 때보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 진리가 전달되는 게. 하여튼 참고를 하시고요. 얘기를 하다가 딴 데로 샜는데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튼 이제 만성 질환을 이렇게 치료하다 보면 세 가지 고비가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인가? 어떻게 얘기를 할까? 상담도 힘들고, 한 사람 붙잡고 제가 이제 한의원 초창기 때 환자 한 명당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상담한 적도 있는데 한의원 문을 닫을 뻔했죠. 그 상담 시간이 오래돼서 문을 닫을 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환자가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안 와요, 아예. 서울대병원에서 당뇨약은 평생 먹으라고 했는데 동네 한의원 원장이 뭘 안다고 당뇨 치료될 수 있다 이렇게 떠드느냐 해갖고 아예 안 와버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하기도 힘들고 해서 이제 강의라든가 블로그, 유튜브를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원장님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체득을 시킬 것인가. 이제 문제는 정통 기공수련이 비법이긴 하지만 이게 좀 처음에 익힐 때까지 까다롭거든요. 조금만 기울어져도 안 되고 조금만 긴장돼도 안 되고 마음으로 딴 생각 막 TV 보면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하여튼 정확한 자세를 지도하고 규칙을 알려주고 꾸준하게 몇 번은 좀 교정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좀 까다롭긴 하죠.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다 알고 양생공도 배웠어. 기공도 배웠어. 근데 집에 가면 옆에 사람들 다 TV 보고 있고 다 뭐 라면 끓여 먹고 있고 이러니까 혼자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혼자 하기가. 왜? 본성에 반하기 때문에. 탄단지 농축식품을 먹고 싶은데 막 채소 위주로 먹으라고 하고 다리 쉬고 싶은데 일어서서 호흡하고 있으라고 하고 이러니까 함께 하는 게 일종의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한 분 한 분 원장님들부터 일단 실천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게 이제 이 사회가 건강하게 변화해가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명의 도반이 더 생기면 서로 상호 상생작용이 더 커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쉼터에 이제 그 도반은 하늘의 선물이라는 글, 블로그에도 있군요. 그런 글을 좀 보셔도 이런 걸 표현해 놨는데 하여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뭐 암뿐만이 아니라 일단 만성 질환자는 지금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한눈에 딱 보여야 돼요, 그게. 그래야 이 노인 인구 90%가 환자, 18.3년을 앓다가는 이 사회에 대해서 통찰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좌식, 이제 주류의학에서 막 선전을 하잖아요. 검사기계 선전하고 새로운 기법이다, 신약이다 선전을 하는데 심지어 이제 암에 대해서는 막 한 번에 몇 천만 원, 막 1, 2억 이런 약까지 막 등장을 하는데 누구나 좌식 생활을 하면 누구나 발과 다리 약해지고 상실 하향 근육이 되고 저체온, 혈액순환 줄어들고 저체온 되고 근육계 전신조직이 약해지고 3대 순환계 다 느려지고 면역력 저하되고 저산화경 약화되고 오장육부 생장용량이 줄어들고 장기의 기능 저하되고 저산소로 대사율 감소하면서 인슐린저항성, 고혈당, 동맥경화 진행되고 대사질환과 순환기 질환이 일촉즉발 이상 어떤 병명으로 환자가 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가공식품이라든가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것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눈앞에 환자가 어떻더라도 뭐 만성 요추 디스크다 저희 아버지처럼 그런다 해도 좌식 생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게 주르르르 떠오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주류의학에서는 어떻습니까? 말초 감각의 반짝 변화 이거 갖고 무서워요. 무서워 알고 나면. 그러니까 통증이 제거되지 않았냐? 뭐 걸을 수 있게 되지 않았냐? 이거 막 말을 하는데 심지어 이제 요즘은 한의사 분들 중에도 이런 쪽으로 막 가려고 하는 기술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연구를 하는 분도 많은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환자가 마음이 편해지고 하는 면도 있긴 있죠. 그렇긴 한데 경영상 이제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일단 알자는 겁니다. 일단 알아야죠. 그래서 뭐 진통 제거건 신경 차단이건 디스크 제거건 다 몸을 더 망가뜨려 버려요. 더 근본 원인은 그대로뿐만 아니라 몸이 더 안 좋아지죠. 생명력은 더욱 악화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조작에 불과한 게 마치 치료인 것처럼 더군다나 막 다 비싼 것들이잖아요. 이게 됐을까? 이것도 GS 인간 본성의 기원을 이해하면 다 풀립니다. GS 시대에는 우리 뇌의 인식 수준에서는 증상이 없어졌어? 그럼 건강해졌네?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GS시대에는 이런 조작이 없으니까. GS시대에 뭐 누가 막 몸속에 뭘 넣어가지고 뼈를 자르고 이랬겠습니까? 그냥 허리가 아프다가 나으면 건강해졌네 하는 거에 1대1로 매치가 됐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결국 의학까지도 본성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이. 원장님들은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식사, 수면, 마음 이게 이제 깨지면서 저절로 온갖 상태가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온갖 상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하나가 말로만 제가 떠드는 게 아니고 실제 지금 환자들 몸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원장님들도 지금까지 앉아서 살아왔다면 이런 병리 상태가 진행되는 게 누구나 갖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가 돼버려요. 뭐 저체온, 저산소, 고혈당은 그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하고 온몸이 다 안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이렇게 이제 그 중에 뭐 중풍이나 당뇨니까 당뇨약만 딱 줬어. 그 당뇨약 먹고 이 나머지 이 병리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들이 개선이 되겠습니까? 한 가지라도 개선이 되면 그게 더 신기한 거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 당뇨약으로 인한 이 멀쩡한 자율신경계, 그거의 교란은 더 일어나 버리고 오히려. 자율신경계가 고장난 게 아니라 자율신경계는 정상인데 주인이 사용법을 잘못하니까 안 좋은 증상으로 적응을 해가는 거죠. 자율신경계가 건강하기 때문에. 근데 혈압약이나 당뇨약 갖고 자율신경계를 더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 전체를 봐야 한다는 거, 그래야 의미 있는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전체 신체 상태가 다 만신창이 되어 있는데 암세포 숫자만 줄인다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고요. 왜 의사들은 근본 원인을 얘기하지 않을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건 뭐 제 개똥철학인데 지금은 이제 깨닫기 위한 모든 조건이 준비된 시대죠. 음식이건 정보건 환경이건. 그리고 이제 암은 오늘 강의를 하는 암은 더 이상 조작이 통하지가 않아요. 환자가 아파서 왔어. 그럼 아픔만 딱 없애주면 돼. 뭐 수치가 안 좋아졌어. 그러면 수치만 딱 없애주면 되는데 얘는 실제로 세포 하나하나에 공급되는 산소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다른 방법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통증 느낀다고 되게 잘라내버려. 신경을 끊어버려. 혈압 높다고 혈압만 낮춰. 당뇨 있다고 혈당 수치만 낮춰. 피부 트러블 있다고 피부만 벗겨.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생명력은 더 악화되는데 이런 걸 갖고 지금 의사라는 업을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조작을 하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이 본성 수준 때문인데 암은 이런 수작을 부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암에서 나으려면, 암에서 탈출하려면 이런 조작이 아니고 진짜로 실질적인 가치가 변해야 돼요. 식사, 운동, 수면, 마음. 그래서 저는 암이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환자들뿐만이 아니라 원장님들도 암 하나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근본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이 되시면 어떤 만성 질환자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충분히 치료를 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이 정도로 긴 강의를 마쳤고요. 이제 이건 쉼터에 그때 올렸던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 정도 제가 부족한 능력으로 이런 거창한 제목으로 강의를 한 거 된 것도 참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죠.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드니까 외롭기도 하고 한 명분이라도 도반을 좀 구했으면 한다. 같이 가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요. 일단 한의사부터 아픈 분이 너무 많아요. 가끔 쉼터에 보면은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혈압이 높은데 어떻게 할까요?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거기 댓글 달리는 거 보면 너무 좀 부끄러워요.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유행에 따라서 그냥 이거 해볼래요? 저거 해볼래요? 이러는데 제일 고급 문화, 이 동양의 가장 고급 문화를 알고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뿐만이 아니라 암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양방하고 이제 전투를 벌이려 나갈 거거든요. 이른바 만성질환은 다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는 그래야죠. 답을 아는 사람이 먼저 제안을 해줘야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한의사부터 좀 이상한 소리 안 나오게 정통기공 얘기를 해놨는데 무슨 사이비업자 아니냐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의료기공 얘기했는데 막 또 이상한 얘기 안 나오게 좀 하는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좀 도움을 좀 받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지필동기에 자세히 써놨으니까 꼭 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서양의학이 수준이 낮다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죠. 일단 패러다임부터 문제가 있고 거기서부터 부분주의, 순간주의, 원천적인 오류가 있거든요. 과학만 알아도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명과학에 기반해서 전일관과 항동관에 기반해서 인체를 분석하고 의료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알면. 그리고 인간론에서도 진화생물학의 연구 결과를 하면 한의학하고 진짜 똑같아지거든요. 거기서 해서 GS를 도출하고 병드는 원인과 건강해지는 방법까지 다 찾을 수가 있다. 이게 인간론 내용이었고요. 이제 앞으로는 하여튼 모든 만성 질환에 근본 치료하는 화두를 사회에 좀 던질 거예요. 그때 같이 좀 힘을 모아서 같이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정통기공 또는 양생공이 하나의 무기가 되어줄 거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다들 이건 참고자료 속에 앞에서 얘기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